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에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폭이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다우지수가 0.96% 하락, 나스닥은 2% 넘게 내렸고요. S&P 500도 1.5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거고요. 나스닥은 1년 만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히트맵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이날은 전쟁 장기화 우려에 유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특히나 성장주가 압박을 받는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빅테크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강하게 내려갔고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컸던 이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3%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섹터 다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마이크론이 5% 가까이 빠졌고요. 인텔도 5% 급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흐름 좋지 않았고 금융주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다소 좀 오르면서 선방을 한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소비재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들었던 핵심은 결국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었는데요. 마켓 무버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란전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는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의 핵심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란전 확전 우려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정규장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미국 국방부가 지상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이 하르그 섬의 점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휴전은 원치 않는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요.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브렌트유는 장중에 다시 한번 $11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금리 부담도 커졌고요.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좀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은 2%대 하락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산 시장의 흐름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미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히려 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즉 전형적인 안도 장세가 아니고 이 불안감 속에서 자산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또 변동성을 키운 요인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20일이 분기 옵션 만기일, 일명 내마녀의 날과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조정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의 흔들림이 확대되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날 하락을 만든 본체는 역시나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을 만든 이후에 전해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장이 마감된 후에는 트럼프를 통해서 이 작전이 마무리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말에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시죠. 장이 마감된 후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라면서 군사작전을 마무리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장 내내 이어졌던 확전 공포와는 상당히 다른 톤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후였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일부 부각이 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또 추가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회담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경 압박 기조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하르그 섬을 포함한 군사 옵션을 재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란은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즉 협상과 압박이 병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중동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개장을 앞두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은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개입 수위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켓 무버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의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2월 엔비디아가 AI 추론 전문 스타트업이죠. 이 그로크와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의회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냐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크게 급락했는데요.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면 반독점 심사에 걸리기가 워낙 쉬우니까 이걸 좀 우회하기 위해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 편법 아닌 편법을 택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본보기로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를 잡고 넘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역대급으로 강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날도 4.81% 이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 81%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게 또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죠. 이 정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면 사실상 이번 분기가 정점이 아니었냐. 즉 앞으로는 피크아웃만 남지 않았냐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이 마이크론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사실상 반도체단의 투심을 악화시켰던 이런 악의 축은 이날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무려 33%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이 슈머컴의 창업자를 포함한 간부 3명이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로 이 기소를 당했는데요. 밀 수출 규모가 엄청납니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빼돌린 것이죠. 지난해 회계 부정 의혹까지 있었던 슈머컴 다시 한번 이 CEO 리스크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단 투심도 악화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AI 서버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이슈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수출 규제 리스크가 이번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빼돌린 CEO는요, 이 엔비디아 CEO와 같은 이 대만계 인물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 이슈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M7 종목들도 순탄치가 못했던 하루였는데요. 알파벳이 2% 이상 급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악재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픈 AI가 챗 GPT 그리고 코딩 도구, 웹 브라우저를 하나로 통합한 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검색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가 급락했고요. 비단 구글뿐만이 아니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아우르는 커다란 악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이 CDX IG 인덱스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주요 기업들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기업들이 AI 투자에 돈을 워낙 많이 썼다 보니까 빚이 크게 늘었고요. 이것 때문에 신용시장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소식이었죠. 이 AI 자본 지출로 인한 신용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화두로 떠오르면서 빅테크 전반의 투심이 악화된 하루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기업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이 태양광 기업이죠.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언더포폼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난 러우전 때 에너지 안보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주들 수요가 좀 급증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반도체가 부진한 와중에 이 ARM 홀딩스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약간은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이었고요. 우선은 HSBC 측에서 비중 축소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상향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스마트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AI 서버 CPU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는 것이 이 주요한 이유였고요. 계속해서 이 플래닛랩, 그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플래닛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바이두가 아니라 플래닛랩인데요. 이 위성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까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가 굉장히 획기적인 해였다. 위성을 40개나 발사했고 또 구글과 함께 위성 데이터 협약까지 맺은 해였다. 이 소식이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모였었던 플래닛랩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직접적으로 이란 전쟁의 수혜를 받거나 메모리주 또는 관련해서 AI 서버와 엮이거나 아니라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세구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WTI 국제유가가 2%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르그 섬 점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거기에 미국이 중동 측에 추가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현지 시각에 나왔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약간 좀 진정시켜줄 만한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앞서서 만나보셨던 바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검토에 좀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은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위험한 레벨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국제유가고요. 원달러 환율 15원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유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죠. 달러 강세가 원달러 환율을 더더 부추겼는데요. 연준 내 비둘기파로 꼽혔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좀 심한 요즘이다라고 걱정 어린 시선을 밝히면서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미국 채권과 같은 달러 자산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달러 수요도 덩달아서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7만 달러 밑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이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월러 이사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국채금리 10년물이요. 한때 4.4%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각각 10bp, 7.4bp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